시바 그려져 있는 그 코인 내가 일찍 탑승하라고 했어 안 했어? 오늘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지 편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점이나 사주 본 적 있으신가요? 지난주에 피니어스 반엄편에서 반엄이 마치 독심술을 사용하는 것처럼 처음 보는 사람들의 성격을 기가 막히게 맞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엄 이야기는 여기. 점이나 사주뿐만이 아니라 운세, 타로카드, 혈액형 등 인터넷에 떠도는 온갖 심리 테스트가 이상하게 내 성격과 딱 들어맞아서 무릎을 탁 쳤던 경험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길 가다 보면 어머 인상이 참 좋으시다 하면서 말을 건네는 사람이 이상하게 우리 집안 사정을 줄줄줄 꿰뚫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기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사람들은 독심술이라도 쓰고 있는 걸까요? 우리를 속이는 인지 편향과 일상의 심리학적 트릭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48년 미국의 심리학자 버트럼 포러는 그가 가르치는 39명의 학생들에게 가짜 성격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학생들에게 검사 결과를 나누어 주었는데 모든 결과지에는 각각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검사 결과를 공유하지 못하게 한 채로 결과지의 항목들이 자신의 성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점수를 매기게 하자 학생들은 5점 만점에 평균 4.26점이라는 매우 높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39명의 학생들이 똑같은 내용의 결과지를 읽고 자신의 성격과 85% 이상 일치한다고 답한 거죠. 이후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도 같은 실험이 실시됐는데 거의 비슷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물론 그럴 리가 없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건 내 성격이다 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13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13가지 항목은 포러 교수가 피실험자들에게 나누어준 결과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성격과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비교해보세요. 하나, 당신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둘, 당신은 스스로에게 비판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셋, 당신에게는 아직 장점으로 전환하지 못한 발굴되지 않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넷, 당신에게는 약간의 성격적 약점이 있지만 이러한 약점을 잘 상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당신은 성적인 부분을 조율하는 데에 문제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섯, 당신은 겉으로는 성실하며 규범을 잘 따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일곱, 당신은 때때로 자신의 결단이나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8. 당신은 어느 정도의 변화와 다양성을 선호하며 제약이나 규제에 둘러싸이는 상황을 불만족스러워합니다. 9. 당신은 독립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며 타인의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0. 당신은 타인에게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은 별로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11. 종종 당신은 외향적이며 상냥하고 부침성이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내향적이고 다른 사람을 경계하며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12. 당신의 열망 중 일부는 조금 비현실적이기도 합니다. 13. 신체적, 경제적 안전은 당신의 인생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성격과 비슷한 점을 찾으셨나요? 사실 이건 쪽집게라고 소문난 점성술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구들을 다듬고 짜깁기한 내용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진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 이 내용이 자신의 실제 성격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죠. 훗날 추가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피험자가 평가자의 권위를 신뢰하면 할수록 자신의 성격이라고 더욱더 굳게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격 검사를 진행했고 권위 있는 학자가 위에 결과지를 주었다면 아마 여러분은 이 결과를 믿어 의심치 않았을지도 모르죠. 버트럼 포러 교수가 발견한 이 놀라운 심리적 현상은 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최근까지도 활발한 추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러 교수에 의해 밝혀진 이 심리학 개념은 약 8년 뒤인 1956년 심리학자 폴 밀에 의해서 반엄 효과라고 명명되어집니다. 50년대 당시 일부 심리치료사와 심리학자들이 내담자를 상대로 당신의 증세는 아픈 과거의 기억 때문입니다. 아픈 기억이 없다고요? 너무 아픈 기억은 때로는 억압되는 법이죠. 같은 거의 점성술이나 다름없는 애매모호한 진단을 하는 게 큰 문제였는데 이것이 지난화의 주인공이었던 피니어스 반엄이 쓰던 속임수와 쏙 빼닮아서 반엄의 이름을 따오게 된 겁니다. 반엄은 종종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을 보았다 같은 말을 하곤 했는데 포러 교수의 문장들을 보면 과연 반엄의 호언장담과 같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막연할수록 더 효과가 좋죠. 또한 개인을 회사나 조직으로 바꾸어 평가한 가짜 결과에도 사람들은 똑같은 평을 내렸습니다. 폴 밀은 반엄 효과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심리적 특징을 자신만의 특성으로 여기는 심리적 경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애매모호하게 표현된 성격이나 심리 상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특성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개념적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반엄 효과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지 편향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모르면 대화가 안 된다고 할 만큼 인기인 MBTI 역시 우리가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검사는 정식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정식 검사를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6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의 사람들은 맞지 않는 MBTI를 자신의 유형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자신의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인지 편향이란 무엇인가? 인지 편향이란 사람이 비논리적인 추론에 따라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패턴을 말합니다. 인지 편향의 종류를 세분화하면 수십 가지에 이르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반엄 효과와 사촌격인 확증 편향과 비슷한 하위 개념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확증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은 아마 인지 편향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중 하나일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는 경향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확증 편향은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아주 흔하고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쓰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도 판사의 판결에 확증 편향이 개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안된 개념입니다. 아무리 판사라고 해도 확증 편향에서 자유로울 순 없으니까요. 자, 문제는 개인의 믿음이 지나치게 뿌리 깊은 신념으로 자리를 잡아서 본인의 신념을 위협하는 모든 팩트를 부정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거나 자신과 다른 정치, 종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적대하거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과학 사실에 반해 자신의 믿음을 고수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자신의 신념을 뒷받침해주는 사실은 그 어떤 조그마한 사실이라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굳은 신념에서 딱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면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데 말처럼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걸 좋아하고 나와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 안에 소속되고 싶어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포페니아입니다. 반엄 효과의 또 다른 사촌이자 확증 편향의 일종인 아포페니아예요.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정보나 현상에서 의미나 규칙, 연관성을 찾아내서 믿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별자리가 있는데 물리학적인 우연으로 만들어진 각각의 별들을 연결해서 특정 모양을 가진 별자리로 만들고 그와 관련된 신화를 만들어내거나 하는 일입니다. 이게 별자리 성격론까지 나아가면 이제 반엄 효과의 영역이 되죠. 또 로또 같은 무작위 정보에서 특정 패턴을 찾아내려는 것도 대표적인 아포페니아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파레이돌리아라는 거예요. 파레이돌리아는 아포페니아의 하위 개념인데
연관성이 없는 현상이나 시각 정보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심리 현상입니다. 압록강, 두만강 지류로 형성된 한반도 지형을 보고 호랑이를 떠올려낸다든지, 풍화, 침식 작용으로 생성된 바위에서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본다든지, 비행기가 부딪혀서 연기가 피어난 세계무역센터에서 악마의 얼굴을 찾아낸다든지 하는 일입니다. 물리적 우연이 만들어낸 무작위의 패턴에 저마다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렇게 아포페니아와 파레이돌리아는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적 현상이고, 뇌가 익숙한 것을 찾으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포페니아라는 용어는 1958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 클라우스 콘라드가 정신분열증 환자의 망상사고가 시작될 때 나타나는 특성을 발견해 처음 제시한 개념입니다. 정신분열증 초기 단계에서 환각과는 대조적으로 자기 참조적이고 실제 감각 지각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라고 설명했죠. 정신분열증 이야기까지 나와서 왠지 좀 찜찜한 기분이 들지만, 사실 인지편향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난 인지편향 같은 거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지편향의 아주 훌륭한 예시입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시청한 여러분 중에 반엄 효과의 결과지를 보고 내 성격이 아닌 걸 단박에 알아차렸고, 나는 처음부터 주작인 걸 다 알고 있었다고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인지편향 유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포러 교수의 실험과 같은 연도인 1949년, 미국의 심리학자 폴 라자스펠드 교수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 병사들을 상대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고, 다음과 같은 결과지를 얻었습니다. 첫째, 전시 상황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신과적 증상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엘리트 지식인들은 길거리 건달들보다 무질서한 전쟁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더 견디기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둘째, 시골 출신의 군인들은 대부분의 도시 출신들보다 군인 정신이 더 투철하다. 왜냐하면 시골 출신들이 더 거친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셋째, 남부 출신 군인들은 북부 출신 군인들보다 남태평양 열대기후에 더 쉽게 적응한다. 왜냐하면 남부인들은 더운 기후에 훨씬 익숙하기 때문이다. 자, 밑에 세 가지가 더 있지만 요거는 생략할게요. 라자스펠드 교수는 연구를 통해 총 6가지 항목을 발표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항목들을 보면 삼척동자도 알 만큼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라서 도대체 이런 연구에 거액의 연구비를 쏟아부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역시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겠지만 이 연구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앞서 말한 항목들은 실제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와는 정반대였던 거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전쟁 상황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도시에서 성장한 군인들은 더 투철한 군인 정신을 보여줬으며, 열대기후에 적응하는 데에는 남부 출신과 북부 출신의 군인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자스펠드 교수는 만약 반대의 결과를 사실대로 먼저 알려줬더라도 독자들은 그것이 당연한 상식이며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자스펠드 교수의 이런 심리적 경향성에 대한 연구는 훗날 바루크 피쇼프 교수의 연구 실험을 통해 체계적으로 밝혀져 논문 제목을 딴 "내 이럴 줄 알았어" 현상으로 불리다 최종적으로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어떤 일의 결과를 알고 나면 처음부터 그 일을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믿는 경향성입니다. 이봐. 내가 그때 그 아파트 사라고 했잖아. 그 아파트를 샀으면 벌써 몇 억이 올랐어. 이봐. 내가 그때 그 주식 사라고 했잖아. 내가 그 삼전을 일찍 탔으면 네가 지금 돈을 벌었어도 야, 벌써 저기 건물을 샀겠다. 이봐. 내가 그때 코인에 탑승하라고 했지. 시바 그려져 있는 그 코인 내가 일찍 탑승하라고 했어, 안 했어? 내가 그러다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이지만 중국과 일본에서 우스갯소리로 자주 쓰이는 사후 제갈량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도 없다가 일이 터지고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마치 제갈량처럼 자신은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이랬어야 했다, 저랬어야 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비꼬는 데서 나온 말이죠. 우리는 주어진 환경과 삶의 경험을 통해 나 자신을 정의하는 믿음을 구축하고 그 믿음들은 우리의 에고, 즉 자아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인지 편향은 우리가 외부 환경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게 해주며 자신의 삶에 주도권이 있다고 느끼게 해주죠. 인간의 인지 체계는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인지 편향을 통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나 자신과 내 주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반엄에서 제갈량까지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